네, 안녕하세요. 기자수첩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박수홍 씨의 가족사와 관련된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컨텐츠에 댓글로 후속 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고 한 달 넘게 더 이상 영상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요, 박수홍 씨 변호인 쪽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4월 5일날 고소장이 제출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법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언론 플레이나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넘게 박수홍 쪽에서는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바로 11일 형 박진홍 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이 입장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앞서서 저희 올드스타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형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입장이 나오면은 그 입장이 나오면 전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양쪽 입장을 다 들어주고 또 이거를 보도하고 전달을 하는 게, 이게 중립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면서 짚어볼까 합니다. 자, 인터뷰는 한 매체를 통해서 총 3편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조금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4월 5일날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고소될 경우 조회가 가능한데 조회도 되지 않는다. 혹시 몰라 마포경찰서에도 방문 문의했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라고 이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 얘기는 딱 들었을 때 박수홍이 고소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차 박수홍 씨의 변호인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4월 5일 날 고소장은 접수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주장이냐 하니, 일단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건 소환 연락, 피고 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검찰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적절한 소환 시점이 되면은 그때 연락을 취한다는 거죠. 무조건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오세요가 아니라 고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어떤 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피고 소인에게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포경찰서를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보도자료 나올 때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왜 마포경찰서에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마포 쪽에 사시니까 관할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보셨던 것 같은데, 고소장 열람을 하려면요, 서부지방검찰청 가서 이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런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진홍 대표는요, 박수홍 씨 외에 다른 매니저 일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재산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박수홍만의 매니저가 아니었고 김국진, 김용만, 김수용도 소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부분으로 맞닿은 거냐면요, 신규 법인이 17년 전에 개인 사업자 등록한 걸 법인으로 전환을 한 거다. 그렇다면 이 법인을 만드는데 출자한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 얘기가 결국 다른 이들의 매니지먼트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박수홍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통해서 이 법인을 만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 돈을 투자한 상가를 법인으로 전환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자골 4인방과 윤정수 매니지먼트를 해서 번 돈과 수익을 저축해 모은 돈, 그리고 대출로 충당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상당히 법적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재산의 출처가 어디인지, 박수홍 씨의 돈을 끌어다가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박 대표의 개인 돈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검찰에 소명 자료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얘기, 박수홍 씨의 얘기도 주장이고요, 박진홍 대표 얘기도 주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결국은 증거 자료, 물증이 이거를 증명을 하거든요.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 돈의 자금 출처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붙일 거고, 마찬가지로 박진홍 대표는 방금 얘기했던 이 얘기를
소명 자료화해서 법원에 그리고 검찰에 제출을 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형제 간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에 대한 질문에 작년 1월 설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박수홍 씨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어요. 하고 여자친구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짚어볼 문제는요. 이 인터뷰를 낸 같은 매체에서 지난달에 낸 기사가 1993년생 여자친구 문제로 인해 발생을 했다라고 기사를 낸 적이 있거든요. 자, 갈등 시작의 계기가 작년 1월 설이었고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만나지 못했다. 이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만나지 못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제3자들이 봤을 때 누구가 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만남이 불발되는데 역할을 했는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따지고 보면은 말 그대로 형제 간의 갈등이고 가족사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그 부분은 들여다보기가 힘들고 박수홍 씨, 박진용 대표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세세한 가족사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박수홍 씨 본인은 본인의 이름이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이거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수홍 씨는 이미 마포 아파트 등 자신의 재산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TV에서도 보여줬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내가 번 돈과 이 자산이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게 갖고 있다는 얘기한 거죠. 상가도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진홍 대표가 본인 명의 아파트 세 채가 있고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으니까요. 이건 등기부와 카드 사용 내용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이 재산들 외에 나머지 재산은 내가 모두 내 손으로 일군 재테크로 일군 재산이다 하면은요. 법을 통해서 본인이 소명 자료를 내면 입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짓 주장을 한 박수홍 씨가 역공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박수홍 씨가 마곡동 상가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계정별 원장,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등기부 등본상에 그 지분을 박수홍 씨가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계정별 원장을 보니 그 안에는 박수홍 씨의 이름이 없다. 그럼 계정별 원장이 뭐냐? 실제로 그 법인을 설립하는데 돈이 어디서 들어갔냐는 거예요. B라는 법인을 만들 때 A에서 돈을 넣었죠. 그럼 얘 돈을 넣은 주체가 누구냐? 돈을 넣은 주체 안에 박수홍 씨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박수홍 씨의 돈이 이 법인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박수홍 씨 측의 주장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박진홍 대표는요. 세무사 P씨가 마곡동 상가 구입 시 먼저 개인 사업자로 한 다음에 잔금 시 법인으로 넘길 때 법인 지분을 정리하자고 했다. 국세청에서 연예인을 주시해서 전산에 뜨기 때문에 P씨가 직접 세무 처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한 게 아니라 P씨가 직접 세무 처리를 해서 P가 하자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기는 우리는 섣불러요. 근데 박수홍 씨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박수홍 씨는 당연히 박진홍 씨의 문제 제기를 했고요. 박진홍 씨는 본인의 주장대로라면은요,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세무사한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사가 잘못 알려줬고 탈법, 불법을 저지를 만한 거를 제안하고 주장대로 직접 세무 처리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박 대표와 세무사 간의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이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피해는 누가 입었다? 박수홍 씨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안 보기 시작한 걸까? 2020년 6월 2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박수홍 씨가 형 내일 홈쇼핑 나오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서 굉장히 비참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박수홍이 매니저에게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매니저에게 2달 동안 SNS를 통해 업무를 인계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이 형이 자신 앞에 안 나타나고 피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부모님과 박수홍 씨의 집이 300m 떨어져 있고 부모님 집 바로 옆이 형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됐겠냐? 전화하면 되는데 작년 6월 이후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취재한 바를 보면요. 제가 예전에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불거지기 전에 박수홍 씨 그때는 사실 고충토로였죠. 내가 이런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형에게 이렇게까지 문자하고 전화했는데도 답이 없어 라고 해서 저한테 형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던 거를 그 내역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박수홍 씨가 거짓 내역을 저한테 마치 그거인 것처럼 보여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눈으로는 형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던 거를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형의 주장은 작년 6월 이후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전혀 상반된 얘기죠. 이거 역시 두 형제의 개인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나중에 박수홍 씨랑 연락이 되면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때 그 내역을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인터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자, 다음 세무사의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땐 이게 핵심입니다. 두 형제 사이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세무처리라는 사람들 10년 가까이 같이 일했던 이 세무사 P씨거든요. 이 세무사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이미 컨텐츠로 보여드렸었고요. 세무사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박진홍 대표에게 소명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박진홍 대표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박수홍이 저희 세무사한테 소명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자신이 공부해서 정리한 거라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뒤에 내용들이 쭉 있고요. 팩트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소명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박수홍 씨가 자신이 공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내줬는데 이게 팩트랑 틀리죠. 그러면은 동생아, 이거가 팩트가 달라라고 해서 직접 주든지 세무사한테 소명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가 보고 박수홍 씨, 이거 당신이 정리한 게 틀렸어요. 이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형을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세무서한테 소명 자료는 장기간 주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솔직히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싸우고 싶지 않고 법으로까지 가고 싶지 않았으면 그 전에 해결할 단계를 찾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생인 박수홍 씨가 궁금해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고소가 진행된 다음에 팩트가 아니었어요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건 팩트가 아니야. 왜냐면은 이러한 걸 때문이지 하고 보여주고 소명을 했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짚어보면은요. 박수홍 씨는 여자친구 부분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사생활이 폭로를 했다고 한다. 또 부모님은 이런 형제간의 갈등을 모르신다고도 했다라는 이 질문에 대해선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수홍이 집 가서 문을 두들기기도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부부는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박수홍 씨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피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여자친구 관련된 얘기가요. 지난달에 이 인터뷰가 나온 같은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박진홍 대표의 지인에 따르면이라는 기사였죠. 결국은 박진홍 대표의 지인이 여자친구 문제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대중이 몰랐던 사생활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폭로된 게 아니라 이미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다라고 박진홍 씨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인터뷰의 마지막이에요. 수홍이는 착해요. 그리고 순수합니다. 저는 여전히 동생으로서 박수홍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생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형제 간에 합의가 되는 지점이 나온 겁니다. 박수홍 씨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나 어떠한 공격도 없이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 박진홍 대표도 얘기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제 둘이 그것만 하면 돼요. 앞으로 어떠한 공격이나 이런 언론을 통한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진홍 씨가 거듭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홍이는 착하고 순수하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인간 됨됨이, 인성이 어떤 사람인지는 형이 다시 한번 지금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박수홍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인성이 좋은 사람이고 됨됨이가 좋다라는 거. 이거는 외부적으로 많은 증언을 통해 알려졌고 현재 법적 다툼 중인 형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횡령이 발견된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박진홍 대표는 횡령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쪽 다 그런 횡령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정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유죄라면 박진홍 대표가 앞서서 주장한 것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상당수 거짓이 되는 거죠. 반대로 무죄가 나왔다. 박수홍 씨는 방송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형의 횡령은 없었고 박수홍 씨가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해온 것이다. 이러면 그동안 박수홍 씨를 지지해왔던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고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활동을 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활동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감수하고 박수홍 씨는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박진홍 씨는 형제관계를 떠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일단 이 인터뷰 이후에 박수홍 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4월 5일 고소장 접수 이후에 보도자료 내용대로 어떤 언론 접촉 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박진홍 대표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내게 됐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마포경찰서에 문의했지만 관련 내용 없다. 이거는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열람 신청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포성은 관계없다는 거. 세 번째, 박진홍 대표가 대다수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박을 내놔도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처음 박수홍 씨의 횡령 의혹 제기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없고 박진홍 씨의 반박 역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박수홍 씨가 또 다른 반박을 내봤자 그 역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고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 법정에서 진실을 가렸습니다. 이 말을 꼭 이행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향후 서로 어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어떤 공방을 만들지 말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박수홍은 피해자입니다. 박수홍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는 박진홍 대표 역시 인터뷰를 통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법적 판단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박수홍 역시 향후 언론을 통한 어떤 인격적 공격 없이 법정에서만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님과 모든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라고 해서 입장문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 영상도 제작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쪽이 법의 판단이 나왔을 때 그걸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앞서 이런 누군가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이건 사실이었다라고 그때 말씀드리는 게 베스트인데
결국은 언론 보도가 나고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게 됐습니다.